지인 소개로 대표님을 처음에 만나 뵀는데 일단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하고 모든 거를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듯한 그런 첫 임프레션이 상당히 좀 좋게 느꼈거든요. 대표님은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첫인상이 아무래도 이제 학원 강사이다 보니까 꼼꼼하고 그 다음에 잘 따진다? 오랫동안 학원 강사를 했으니까 뭐를 하더라도 이렇게 확실한 성격이겠구나. 꼼꼼하구나. 정확하겠구나. 일단은 그 나이가 이제 50이 되면서 뭔가를 좀 터닝포인트로 전환점을 좀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일만 했는데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한 몇 년 동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연하게 제가 다른 쪽으로 이 터닝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메탈라이프의 이제 상무이사가 제 친한 지인입니다. 그래서 친구 소개로 이제 대표님, 안상수 대표님을 만나 뵙게 됐고 그게 이제 기회가 됐습니다. 매트라이프의 상무면 더 큰 GA, 더 많은 대표들을 알고 있었어요. 네네네네네. 왜 안 대표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5분 정도의 GA 대표님들을 소개를 시켜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근데 가장 먼저 안상수 대표님부터 만나 뵈라. 대표님 만나 뵙고 제가 일주일 정도도 생각하고 또 2번 만나 뵙고 그래서 결국에는 3번 정도 만날 때 결정을 했습니다. 친구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인생을 갖다 지금 바꾸는 전환점인데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될까봐 되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2번, 3번째 GA 대표들은 내가 만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그러셨어요. 충분히 생각하고 이제 와이프랑도 상의를 충분히 하고 뭐 한두 시간 이상 미팅하면서 이제 인터뷰 아니면 인터뷰를 했죠. 느낀 것들을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좀 현명합니다. 와이프는 딱 그냥 본인 마음에 가면 하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냥 결정 내렸습니다. 너무 잘한 선택이었어요. 네. 네. 오케이. 진짜 빵 터졌네. 저 이사님이 영업을 빠르게 잘하시는 편이잖아요. 엄청 빠르게 엄청 잘하는 거죠.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렇게 빠르게 영업을 잘할 수 있었던 그 특징. 일단 하고자 하는 의지 이게 남달랐고 두 번째 이제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지 가장 좋은 방법을 누구보다 빨리 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김혜섭 이사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자체도 성과를 빨리 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고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하고의 어떤 오랜 시간 동안 학원 원장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잘 습득해 왔고 거기에서 어머님들이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등록시킬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남다른 경험이 결국은 이 고객과의 상담에서 클로징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핵심적인 내용을 빨리 캐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네 가지가 김효섭 이사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아주 좋은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사님 영업을 잘하는 부분이 이사님만의 역량일까요? 아니면은 대표님께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걸까요? 일단 김효섭 이사의 역량이 큰데 교육을 잘했죠. 농담이고 김효섭 이사가 아주 남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같이 영업을 쭉 2, 3개월 다니는 과정에서 이제 한 건의 계약을 한 회사에서 이제 여러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옆에서 이제 클로징 하는 걸 이렇게 다 보고 또 청약서에 쓰는 걸 딱 보더니 그다음부터 혼자 영업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혼자 영업을 하게 된 거지. 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고 자기 거화 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역량 그리고 이 영업의 어떤 이 맥이라고 할까? 각 차수 미팅 때마다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맥들을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잘 습득을 했었죠.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진짜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그게. 이사님 오늘도 계약을 한 건 하셨잖아요. 이사님이 이제 또 영업을 하면서 아직도 좀 배울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죠. 네, 많습니다. 대표님께 더 아직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많고 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이게 좀 깨닫는 게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좀 6개월, 1년 걸리는 거를 전 좀 빨리 좀 간파한 스타일. 진짜 빨리 했지. 네, 대표님의 장점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3년 반이 넘어서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제가 4년차가 들어가는데 끝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 상황도 계속 바뀌고 있고 지금 플로우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영업사원들도 계속 노력하고 진부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같이 첫 미팅을 나가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식당을 갔는데 너무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 가는 식당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 일하시는 아주머님, 이모님들 계시잖아요. 너무 깍듯하게 진짜 90도 정도로 예의를 갖춰가지고 인사를 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지인 가게로 온 것 같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는 걸 보고 너무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다시는 못 볼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그 배려심 깊음 정말 그 인성을 제가 보고 너무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전 많이 놀랐어요. 그게 다야? 예.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교육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켜주시는데 법인 영업을 10년 넘게 이 지혜를 운영을 하시고 하시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툴이 있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4차 그다음에 PT 클로징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고서 사실은 의구심을 조금 가졌어요. 처음에는. 나는 이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좀 오만함과 자신감이 좀 있었죠. 근데 제가 부딪혀 보니까 이 단계별로 이 룰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나가야 될지를 만들어 놓으신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대표님이 강조해 주신 영업에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그 책을 봅니다. 22년도 3월 때부터 6월 때까지 같이 다닐 때 그때 했었던 노트가 있어요. 대표님하고 미팅하면서 제가 적어놨던 것들. 그걸 지금도 봐요. 대표님이 즐겨 쓰시던 멘트들 이런 건 내가 놓치지 않았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걸 또 되새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차 미팅을 좀 이렇게 힘을 빼고 고객도 부담이 안 되고 고객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가볍게 터치하는 차원에서 내가 일정 부분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깊은 대화를 하기는 건 내가 생각하는 이 영업 루틴에서 좀 맞지 않다. 1차 미팅에서는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질문 한두 가지 그리고 그 재무제표상에서 또 고객과의 생각을 좀 맞춰보는 상황에서 이 회사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그 아이템적인 포인트 그거를 찝어가지고 부담되지 않는 미팅을 좀 하려고 하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회사를 가서 내가 법인 대표님을 생전 처음 뵙는 분이잖아요. 회사 상호랑 대표이사의 그 성함만 알고 우리는 접근을 한단 말이죠. 우리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크레탑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업 공개 자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건성건성 이렇게 여기 회사는 가지급금이 얼마에 단기대금이 얼마가 있네. 여기는 특허를 가지고 있네. 인증을 가지고 있네. 연구소를 가지고 있네. 전 이 정도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회사의 모든 스펙트럼을 깨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 영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또 접근하기 쉽고 블루오션이다. DB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라. DB 불평불만을 하는 순간에는 우리 영업을 못한다. 전 그 말이 정답인 것 같고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DB 핑계를 많이 안 대세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기 때문에 그럼 본인의 그 능력을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B라는 거는 운이 좋으면 좋은 DB도 걸리고 운이 나쁘면 나쁜 DB도 걸리는데 저는 좋은 DB하고 나쁜 DB를 구별하는 과연 기준들이 이 모든 영업사원들이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영업사원들은 순이익이 3억 이상 된 데가 좋은 DB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영업사원들은 매출이 50억 이상 된 데가 좋은 DB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과연 색깔에 맞는 DB를 줬을 때 과연 이 영업사원들이 계약을 하냐는 거죠. 이 DB에 대해서 불평만 하기보다는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대표님이 그 자리에서 있어만 주면은 그것만이라도 사실은 저는 많이 만족을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저희들 몫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D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매출 구조상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매출을 상위 20%가 80%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위 30-40%의 회사들이 이 상위 20%보다 훨씬 더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겠지만 이 DB를 지급을 할 때 매출이 큰 회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 매출이 적은 회사나 수익이 적은 회사가 더 달수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떤 한 사람한테 이 DB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보고 이 사람한테는 순이익 1,000만 원 미만에다가 매출도 5억 미만만 줘야지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지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 10개의 DB 중에서 일정 개수는 좀 매출이 있는데 일정 개수는 또 매출이 없는데 중간 정도로 해서 이게 적당하게 포진이 되고 이게 한 달 기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12달 기준으로 해보면 그 확률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10개를 주면 2-3개 못 만나고 한두 개는 거절이 심하고 4-5개를 만나서 그 중에 한 건에 계약을 하는 건데 5-6개를 연속해서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확률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생기는데 결국 이것도 그 다음 달 되잖아요. 또 그 다음 달 되잖아요. 그럼 확률이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좋은 DB, 나쁜 DB의 구분을 매출액이나 순이익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나한테 오는 DB는 다 좋은 DB다라고 생각하고 그 DB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그냥 받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조작하지 않는 한 일정하게 또 공평하게 균등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김효섭 이사도 얘기했지만 그 DB를 받은 사람이 계약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절대 아니거든요. 확률적으로 아무리 좋은 DB를 줘도 10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좋은 DB와 나쁜 DB의 구분은 없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법인 영업 또는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의 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꼭은 아닌데 지금 현재 대표님들이 거의 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에요. 아무래도 그분들하고 얘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나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어야죠. 그리고
끝없이 배우고자 하는 그 의욕이 있어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회사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그거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는 뭐 이 영업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열정과 끈기와 그다음 성실함. 또 열정 끈기 성실함이 있었는데 잘 안 되는데요. 네, 이제 그걸 이제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고요. 제 3자가 좀 판단해줘. 대표님이 처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10번 가면은 계약을 못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연하게 10번 가면 안 되고요. 2번, 3번 갈 때마다 뭔가 하나를 가져가야 됩니다. 무기를.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막연히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예전에 미팅했던 자료를 저는 한번 보고 준비해서 가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키핑을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미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마다 판단하는 기준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정도 내가 끈기를 가졌는데 왜 계약이 안 나오지? 그럼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분들이 이 정도로 끈기 있게 했을까? 제가 보는 끈기의 관점하고 다른 분들이 보는 끈기의 관점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님이 봤을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엄청 많죠. 이 회사에서 정한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배우고 그 지식을 습득해야만 또 그거를 이야기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만 이 영업을 잘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이 영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영업 현장에서 녹음해왔던 것들을 저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증할 수 있어요. 뭐 레드오션이라 블루오션이라 지금 너무 늦었다 막차를 타고 있다 막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22년도 입사했던 해도 법인영 끝났다 그랬어요. 주변에서. 사실은 저는 22년도에 그 힘들 때 들어왔는데 23년, 24년, 25년 매년 연봉이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저는. 이게 힘들고 법인 영업은 끝났다고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거든요. 더 무궁무진하게 결과가 좋아질 것 같은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과연 어느 정도의 노력이냐에 따라 또 틀려지겠죠. 엄청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네. 아니 김희섭 이사 이렇게 주목을 줘서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더 좀. 제가 그 뉴스를 잠깐 나 끝나고 하면 안 돼.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아무리 시장에서 뭐 우리가 영업할 어렵게 만드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기사나 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보험 판매하는 이 직종에 종사하면서 느꼈던 건데 별의별 뉴스, 별의별 상황이 다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때마다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다 잘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잠깐 위축은 될 수 있겠지. 아주 순간만큼 전혀 상관없어요. 이 시장은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이다. 그것도 그냥 블루오션이 아니라 그 핵폭탄급의 슈퍼 울트라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과거 30년 전에 모 회사에서 영업을 할 때 강남 쪽에 안 가더라고요. 왜 강남 쪽으로 안 가냐 그랬더니 거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남 스타트를 해서 저 송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왕복하면서 그 주변에 있었는데 영업이 너무 쉬웠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정보가 굳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안 고객들은 누구한테 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앞에 내가 가면 저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진입해 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정보들이 불특정 다수인 대표님들께 들어가고 그러한 정보를 귀동냥에서 들은 대표님들께서는 가끔 가다가 아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를 잡게 되고 그 포인트를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그 포인트에 대한 스위치만 눌러준다면 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히 엄청나게 블루오션이다라고 또 한 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기준은 간단해요. 내가 책임지고 고객과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히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가 다뤄야 할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100%다 할 수 있다 없다라고 감히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자주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그 회사를 결정하고 그 회사를 심사해서 대출이 지급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그걸 제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물론 그쪽에 전문가여서 이 회사는 이렇게 하면 그 자금이 나올 거다. 또 그런 것들이 100% 들어맞는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얘기한 관점으로 기준을 둔다면 어쨌든 이 자금에 대한 부분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안내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건 이렇게 접수를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확정지어서 해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 자금에 대한 건 또는 뭐 자금에 대한 부분, 대출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죠. 주가 되는 거는 저희가 추구하는 법인의 전반적인 컨설팅 영역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줘야지 이런 걸 가지고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영업사원들이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유지도 또 어렵고. 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주와 부를 정확히 구분해서 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주는 이 대표님께서 회사를 경영하심에 있어서 먼저 주안점이 되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안내를 드리는 그 영업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숫자를 보다 보니까 네. 계약률이 2배예요. 다른 컨설턴트 대비.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예. 많이 받으세요? 예, 많이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 대비해서 뭐몇 배를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렇게 저희 회사에서 이제 발굴한 소중한 DB들이 그냥 이게 사양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투자한 시간들, 그 업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2-3시간 걸려가지고 막 분석한 것들이 그냥 한 번에 묻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계약을 끌어내게 됐다는 강한 좀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발을 담궜으면은 그냥 앞만 보고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이 길을 들어왔으면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심사숙고해서 들어온 길이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한 우물만 팠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만 해도 어려워요, 법인이. 혹시나 이게 안 되면 어떻지 하면서 자기가 이쪽에 딴 주머니를 보통 다 차고 있어요. 차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여기다 발만 살짝 담궜다가 아니면 내가 6개월 있다 나가야 되겠지. 이런 분들은 아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라. 누구나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그냥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이 영업은 그저 확률 게임의 하나일 뿐이다. 법인 영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여러 좋은 직업들 중에 하나다. 대표님 같은 연배 형님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대표님 정도 이렇게 인덕을 좀 갖추신 분들은 많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항상 좀 가만히 계세요. 항상 남을 이렇게 먼저 배려를 하고 너무 제가 또 감동받았던 게 직원들이 그만둬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막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너무 그게 진짜 막 괘씸하다. 이놈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초짜 때부터 이렇게 내가 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대표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 나간 직원들에 대해서 뭐 훈계하거나 막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그랬나 내가?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랬나?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아서 우리 회사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엄청 오래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김이사 칭찬할 거라고 하면 사실 뭐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을 정도의 이 칭찬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에 요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집요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굉장히 또 목표 지향적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영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반드시 그거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끈기 그리고 이 명석한 두뇌 그리고 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 이런 것들이 김효섭 이사로 하여금 앞으로도 더 많은 실적을 더 많이 이제 거저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김효섭 이사가 10억까지 가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10억까지 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김효섭 이사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먼저 그 10억 고지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 김효섭 이사가 10억을 못 받았다. 3년 이후부터는 이제 10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10억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열정과 끈기와 성실이 사라진 거지. 그때까지만 그 세 가지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연봉 10억은 보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다른데 생각이. 그때까지 10억을 못 찍으면 대표님이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연봉 10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같이 하십니다. 진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유,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나만 즐겁겠네. 너무 대표님 웃음소리밖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 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